폐거 사유만 안 되면 최소 8년은 살 수 있습니다. 보면은 보증금이 점점 싸지죠. 보증금은 점점 싸져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요. 이렇게 좀 유동성을 가질 수가 있다. 안녕하세요. 운뽀TV입니다. 자, 양날의 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단점을 알고 공략해보자라고 제목이 졌는데요. 이 영상은 청약팁에 해당되는 영상입니다. 지금 정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너무 많이 바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동스러워하고 청약제도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거기에 지금 공공임대도 아니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것부터 한번 개념의 정의부터 아는 게 중요하겠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굉장히 어렵게 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가 공공성을 강화해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이고요. 그냥 반전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분양 아파트에 반전세집을 내가 산다. 그냥 반전세 계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해가 되게 편할 거예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작되었던 뉴스테이 사업이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제도 그 명칭이 변경되면서 약간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임대주택을 굉장히 강조했었잖아요. 요즘에는 약간 물러서는 모양새인데 그래도 이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브랜드를 내걸고 시공까지 합니다. 법적 기준으로 8년이었는데 10년으로 이번에 개정해버렸어요. 임대기간을 보장하며 초기 임대료와 입주 자격을 완화하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위주로 청년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일반 공급부는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도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 공공지원이 들어가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냥 민간기업이 민간임대주택을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왜 그럼 공공지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민간임대주택이 민간건설사가 안 지으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왜 안 짓느냐. 이게 사업성이 떨어지잖아요. 어떤 토지를 내가 분양을 받았으면 민간 건설사들은 당연히 이걸 분양을 하고 싶어 하지, 이렇게 관리하면서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죠. 뭔가 정부 입장에서 뽀찌를 줘야 돼요. 민간 일군 건설사들이나 유명 브랜드들이 야, 임대주택 많이 지어라, 임대주택 많이 지어라, 이런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주택을 지으면은 요렇게 공공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용적률 완화도 해주고 세제 완화도 해주고 주택도시기금에 지원도 해주고요. 이거 다 시공사 건설사 1군 브랜드들한테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추후에는 뭐 3기 신도시 등 이런 좋은 택지 위치에도 이렇게 민간 임대주택을 많이 지은 그런 시공사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이렇게 발표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1군 건설사들이 많이 대대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뉴스테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뉴스테이가 이제는 이렇게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이 됐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공지원을 했으니까 이렇게 민간 임대주택 시공사 시행사들한테만 뽀찌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법률로 제한을 하면서 이거는 그래도 공공성을 가져가라라고 얘기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임대료를 제한해 버린단 말이죠. 일반 공급부는 인근 아파트 시세 대비 95% 이하로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 대상이 되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는 인근 시세 대비 85% 이하로 표준 임대료 보증금 기준을 정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월세와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다만 1년 단위로 5%는 계속 갱신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금액은 임차인들한테는 어느 정도 금액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성을 기여하면서 민간 건설사들의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이거는 하나의 시험대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예시는 파주 운정 3지구의 A8블럭, 이것도
1군 브랜드가 들어왔어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프루지오로 아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건 카페에 오시면 정보가 있죠. 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점. 첫 번째, 청약통장이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전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 공급은 만 19세 이상이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가 있어요. 거주지,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청약, 제한사항, 재당첨 제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요. 그냥 지원하시면 됩니다. 단 하나의 조건만 있죠. 무주택이어야 된다.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고요. 특별공급은 단 소득 요건만 있습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그냥 반전세집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점이 또 뭐가 있죠? 1군 브랜드 신축 아파트에서 살 수 있으며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이 민영주택인데 민영임대인데 분양전환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민간 건설사들이 특화 설계로 신경 써서 민간 브랜드처럼 다 만든다 이거죠. 나중에 자기들이 분양전환 하게 되더라도 시세 차익을 높게 해서 팔려면은 아파트 잘 지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설계는 아주 잘할 것이다. 인근 시세 대비 일반 공급은 95%, 그리고 특별공급,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은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파주운정 A 8블럭은 무려 50%가 이렇게 청년, 신혼부부에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보증보험도 의무 가입하는데 4분의 1만 내면 돼요. 4분의 3은 여기 선정된 그런 컨소시엄, 그런 시공사에서 다 내게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재산세도 당연히 무한이죠. 임대주택이니까요. 퇴거 사유만 안 되면 최소 8년은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이 돼서 10년까지도 이제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이 10년 개정 이전에 진행했던 사업 부지들은 8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8년 이상은 살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장기 플랜을 짤 수 있다. 일반 아파트 개별 임대 계약이 아닌 전세대, 여기만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운서역, 프루지오, 더스카이도 거의 한 1700여 세대가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1700여 세대가 공통된 이런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게 되겠죠. 입주자 협의회도 생길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나오는 집주인들과의 이런 대항보다는 공공성으로 국가가 이렇게 좀 감독하면서 다 같이 1000세대 이상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공공성 몇백 세대 이상이 하나의 힘을 가져서 불합리한 거는 이렇게 주장도 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단점은 제가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양 전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단점이죠. 민영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률 자체가 미완의 법률이에요. 분양 전환에 대한 아예 법률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법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분양이 될지 분양이 안 될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지금 민간 건설사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다 적어놔요. 분양 전환이 되지 않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밑밥을 깔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래 거주했다, 8년 거주했다고 해서 공공임대처럼 분양 전환 받는 개념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아니라는 이런 불안함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인근 아파트 대비 보증금 임대료가 그렇게 싸지는 않다. 95%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임대료 증액이 5% 선인데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하는데 임대료 증액은 1년 단위로 한다는 것도 이것도 약간의 함정이니까 보셔야 돼요. 그러면 2년이면 10%까지 증액이 가능하다나요? 이런 거는 함정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항상 생각을 해보시고 비교를 잘 해야 됩니다. 요 5번도 중요한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전월세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자나 이런 시간의 흐르면 흐를수록 가져가게 되는 부동산의 이런 자산가치의 상승, 이건 이제 부동산이 집값이 많이 오를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락장일 때는 이게 오히려 더 장점이 되겠지만 지금같이 집값이 완전 폭등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는 부분은 안타까운 거죠. 차라리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 청약으로 당첨이 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 부담은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동산에 대한 내 집에 대한 자산가치는 상승하잖아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보증금에 대한 대출, 월세, 이자까지도 모두 자산 가치는 제로라고 봐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냥 반전세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2021년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규제의 역설이고 임대차 3법의 역설이고 아주 폭등한 역대급 전월세난 풍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집 구하기가 지금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정부는 뒤늦게 그 임대차 3법 개정하고 나서 난리가 나다 보니까 계속 주택 공급을 늘린다 발표하고 있고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죠. 하나의 플랜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청약 열풍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지금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요. 수도권에. 근데 청약은 열풍이어서 당첨 자체도 어려워요. 이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도 많이 개정을 해버렸고 청약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더군다나 역대급 전월세 집 전월세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거기다가 집값은 엄청 올랐기 때문에 전세금 월세도 지금 1년 사이에 엄청 많이 올랐단 말이죠. 이게 주거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서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떠올랐다. 이게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데 이걸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야 될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이걸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를 저도 한번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요 정도로 주요 내용 말씀드리고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냐 요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입주자 모집 공고인데요. 11월 달쯤이었나요? 작년? 그때 한 거예요. 최근이에요. 보면은 딱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약간은 다르죠. 여기까지는 다 비슷해요. 전용 평형대라든지 타입은 요거는 비슷한데 이 특별 공급이 달라요. 특별 공급이 이거 세 가지 용건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밖에 없다. 기관 추천이나 다자녀 이런 것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 공급은 그냥 누구나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 정부에서 조합형까지 뭐 하여튼 다양한 종류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이제 지원한다고 법률까지 개정했는데 이건 복잡해지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약을 넣을 만한 지역은 다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일반 공급분 있잖아요. 요거는 만 19세 이상이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면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 뭐 조정 대상 지역이니 뭐 어떤 규제가 있을까요? 소득 자산 요건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일반 공급은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일반 공급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 지역, 청약통장, 소득, 자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누구나 지원하면 그냥 장땡입니다. 조건이 아무런 조건이 없다. 딱 하나 무주택자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특별 공급은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재당첨 제한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데 자산 요건도 없어요. 근데 소득 요건이 있어요. 소득 요건. 그래서 제가 이 표를 가져왔는데 특별 공급 보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인데 소득 요건이 다 120%, 120%, 120%의 소득 요건이 있다. 이 소득 요건에 따라서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 소득이 좀 빡빡하죠. 그래서 이 소득 요건이 넘어가는 분들은 그냥 일반 공급으로 지원하시면 된다. 근데 이 특별 공급조차도 소득 빼고는 아무것도 필요한 거는 없다. 그냥 무주택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신혼부부는 뭐 7년 이내의 것, 뭐 이런 것들은 있긴 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요. 보증금 임대료는 어떻죠? 요렇게 타입별로 보증금과 임대료, 요렇게 임대료, 보증금, 반전세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약 시에는 내가 당첨이 됐다. 그러면 계약 시에는 이렇게 250만 원 내고 입주 지정일에는 이 보증금을 다 내야겠죠? 임대료는 언제 낼까요? 입주하고 나서 이제 한 달 지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대출은 정부가 뭐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계약금에서 잔금까지의 보통 기간이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6개월에서 한 10개월 사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으로 한 250만 원 정도 내고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요거를 대출을 보통 많이 받겠죠.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중요해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대못을 박아 놓는단 말이죠. 임대기간은 8년 이상이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예 대못을 박아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반전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고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인근 시세 대비 95%와 85%로 지금 이거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공급은 인근 그 운서역 인근의 그 시세 대비 15% 저렴하게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고 일반 공급은 95% 정도 시세에서 이렇게 표준 임대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옵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임대료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다음 장면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지금 표준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도저히 이 임대료는 감당이 안 된다. 전환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면은 보증금이 점점 싸지죠. 보증금은 점점 싸져요. 여기 62A 타입을 한번 말씀드리면 보증금이 8,100만 원인데 전환형 1은 6천만 원이죠. 그리고 전환형 2는 3천만 원이란 말이죠. 임대료는 24만 2천 원에서 1로 선택하면 30만 원으로 늘어나고 2로 선택하면 39만 1천 원 정도, 약 4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가 낼 돈이 없으면 줄일 수는 있대. 대신에 월세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기타 이제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청약홈에서 청약을 어떻게 하느냐? 입주자 모집 공고에 보면 청약금을 넣으세요라고 10만 원 정도 넣으세요라고 요 계좌번호를 알려줘요. 그 민간건설사의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번호에 10만 원 입금하시고 청약홈에 열려요. 그러면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럼 추첨이야 다. 추첨으로 랜덤으로 무작위 동호수 지정 다 하고 나서 부적격이나 서류 제출 다 들어가겠죠? 서류 제출하고 나서 부적격자는 다 탈락하는 거고 소득 요건이나 이런 것들 무주택 여부 다 검사하게 됩니다. 중복 청약은 안 돼요. 세대주 요건도 없어요. 이건 지역 요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세대주 요건도 없지만 세대 구성원 중에는 한 명만 지원해라 이 얘기입니다. 재당첨 제한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반전세다. 일반 아파트 반전세 사는 개념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당연히 없죠. 요 세 가지 기준만 아니면 퇴거가 안 돼요. 요게 일반 아파트 전월세 계약보다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람들은 소득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8년간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퇴거 사유가 뭐냐? 유주택자가 되면, 쉽게 얘기하면 유주택자가 되면 퇴거 사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주택 소유요. 그리고 또 다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이건 분양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건 퇴거 사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임대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수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보증보험도 들어줘요. 보증보험 수수료의 4분의 1만 여기서 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100분의 75는 자기들이 내준다. 이 얘기겠죠? 그리고 요 가장 중요하죠. 요렇게 이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나 이런 거 하면 항상 여기 유튜브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물어보시잖아요. 소형 저가주택은 가능한가요? 지원이요?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한데 단 소형 저가주택이 1주택 보유 세대만 가능해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3조의 무주택 예외사항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플랜을 제시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신혼부부 청년분들은 그리고 고령자분들은 여기 한번 누려보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급 청약 열풍에 역대급 전월세 난 품귀 현상을 빚고 있고 부동산 집값과 전세금 월세금은 엄청 오르고 있어요. 이제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 대안이 없어요. 또 다른 대안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최근에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분들은 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내가 지금 자금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청약통장이 있긴 한데 뭐 만든 지 얼마 안 됐다. 넣으면 다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공공임대 쓰기는 아깝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뭐 우미린도 파주운정신도 이제 시작하잖아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무주택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청약통장도 살아있죠.
꾸준히 납부하시면서 청약에 도전해서 내 집 마련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소득 요건을 갖추시는 분들은 인근 시세 대비 85% 수준이기 때문에 집값이 엄청 폭등했어요. 지금 다들 난리잖아요. 전세도 막 1억 이상이 막 1년 사이에 올라버리고 2억 오르고 3억 오르고 이랬단 말이죠. 요 정도에서 한 1년에 5% 증액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저렴한 수준에서 반전세 개념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갈 수 있다. 요거는 장기 플랜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이런 만들어 볼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퇴거 사유가 아니면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으로 지금 4년 제한이잖아요. 계약갱신 요건. 근데 분쟁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내가 퇴거 사유만 아니면 그래도 8년은 보장 받잖아요. 꾸준히 8년 보장 받기 때문에 물론 월세 5% 상한액은 내셔야겠죠. 그러면서 내가 필요하면 내가 나갈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요. 이렇게 좀 유동성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요 말이겠죠.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내가 당장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억대 현금이 없다면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청약통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런 규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통해서 특히 청년분들은 장기적으로 10년 내에 내가 내 집 마련한다. 이런 개념으로 한 8년 정도 이렇게 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하시는 거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운뽀TV 영상은 계속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